저는 전북평화인권연대 운영위원 하고 있고요. 민변 전북지부에 속해 있는 홍정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네. 새만금 공항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잖아요. 네. 먼저 홍 변호사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의 공항이 들어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새만금 공항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일단은요, 공항이라는 게 SOC 이제 기반 시설이잖아요. 기반 시설 왜 설치하죠?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항이 필요하니까, 또는 그걸 SOC라는 게 이제 향후 발전을 위해서 미리 설치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일 걸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타당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새만금이 언제 완공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완공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발이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뭐 100대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뭐 22조억이 넘는 돈을 향후에 계속 투자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이게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20년이 뭡니까? 30년이 훌쩍 지나간 이야기인데,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낮은 사업인 건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직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항에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후 도시. 그러니까 배후에 그만큼 사용이 가능한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안타깝지만 그 정도의 국제공항을 운영할 만큼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국가 전체를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있으니까 향후에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공항들, 뭐 무안공항, 뭐 청주공항, 양양공항, 이런 공항들의 실패 사례에서도 충분히 나왔던 거거든요.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예산을 끌어다 당겨서 여기에다가 공항을 지으면 뭔가 좋겠지라고 하는 거는 기대,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향후에 발생할 국민적 부담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네. 가져와야 된다. 예, 그럼요. 그거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른 거 쓰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 가져오는 게 좋고, 또 공항이라는 게 들어서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돈이라는 건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가져와서 돈을 좀 돌리자, 이런 네. 의견이 꽤 만만치 않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새만금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지방 예산이 아니에요. 국가가 예산을 사용을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 지역의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국가 사업에서 들어가는, 전라북도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 사업 예산도 마치 전라북도 예산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을 뻥튀기 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이냐면, 새만금에 지금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라북도에 필요한 다른 SOC라든지 기반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요. 반대로. 왜냐하면 총액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만금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북 지역이 발달하거나 발전할 것이다라는 거는 일종의 허상 같은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 새만금이 그 청사진처럼 될 것이냐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가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구 절벽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경고하고 있는, 경제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거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운영이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새로운 뭐 산업단지라든지 뭐 새로운 무슨 물류 기지라든지 또는 새로운 뭐 금융 뭐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총액이라는 것이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면 따라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더 이상 그 자본이 한도 끝도 없이 증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갈 거냐? 분배를 놓고 따지면 이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곳에서 새만금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만금 사업을 뭐 환경적 측면도 좋은데 경제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고, 과연 그게 아니라면 또 환경 보전 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만금의 지금 수질 그 개선 비용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사실은 가장 세 군데로 나누면 토지 등 기반 토지를 만드는 돈과 기반 시설을 만드는 돈과 수질에 들어가는 돈이 제일 크거든요. 계속 이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과연 국가가 나중에 봤어요. 만들어 놨어. 기업이 입주가 안 해. 사람들이 들어서지 않아. 그런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곳을 그렇게까지 국가가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쓸 것이냐, 이것도 또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에 차라리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새만금 사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고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항 문제만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간다고 치면 네. 요즘엔 저가 항공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10만 원이면 일본을 가는데 그렇죠. 왕복으로 네. 여기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비용만 한 6만 원, 왕복 6만 원 정도 그렇죠. 나옵니다. 6만 원 더 들죠. 네. 네. 그러면 그 돈을 이쪽으로 세이브해서 한 뭐 15,000원, 2만 원대로만 떨어뜨린다고 해도 1인당 뭐 4만 원, 갈 때마다 1인당 4만 원씩 하면 뭐 한 뭐 100억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 빼내고 나면 사실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여러 가지 또 시간이나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적자가 적자인 게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참 좋은데,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결국에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제 노선이 만들어질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 노선이 생긴 공항들이 몇 군데나 되죠, 우리나라에. 김해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부산,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실 지켜봐야 되는 것이 뭐 무안공항이라든지 청주공항이나 양양공항인데 국제선이 얼마나 있죠. 있던 것들도 다 없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국제선이 운영이 되기 위한 그 항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운영 비용과 국가가 분양해야 되는 국가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개를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국제선 이용자가 있을 때 그 국제선이 유지가 가능한 건데, 국제공항을 만들어 놨어요. 국제선이 없어. 그럼 이용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아예 연구를 해서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었을 때 국제선을 개통을 할 거냐라는 거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희망이죠.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망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을 포기를 아예 하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새만금 공항은 안 돼. 그럼 그 돈만큼 오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 하다못해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라도 새만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마이산에 사람들을 끌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또 뭐 많죠. 여기 뭐 전주의 대한방직 자리에다가 뭐 탑을 쌓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와 그 밖에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윤이 창출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죠. 일단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것도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냐고 하면 이제 다른 공항의 사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차라리 백지화를 할 게 아니고 이걸 끌고 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조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새만금은 30년 동안 전라북도에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새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예산의 비중이나 그동안 30년간의 기존의 예산의 비중과 30년간의 예산의 비중을 분석을 해보면 알 거예요. SOC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예산, 전라북도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어 왔을 테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늘지 않았을 거니까.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새만금을 그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진짜 틀어야 된다. 방향을. 좀 길어져도 되나요? 네,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농생명 지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물류를 만들겠다. 경협단지를 만들겠다.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배후 도시도 건설해야죠. 이쪽에 복합 도시도 건설해야죠. 안에 수변공원, 수변도시도 만들어야 되죠.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해요. 너무 넓으니까. 그걸 다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도시를 3개를 만들면 그 3개의 도시에 얼마만큼 사람이 차야 이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신도시 만들었을 때, 혁신도시니 새로운 도시 만들었을 때 여전히 계획했던 혁신도시는 3만 5천 명 정도 계획했지만 아직 3만 명도 되지 않는, 이게 사실상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땅을 매립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에 관한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수유통이라든지 방식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해서 일부 이제 토지는 많이 잠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연구조사를 통해서 잠식되는 데는 놓더라도 일부를 조성을 하고요. 오히려 해수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환경적인 부분을 보전을 한 다음에 이게 환경에 관한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더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항만, 신시도 지역에 지어질 새만금 시당만을 좀 더 키워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만금 신시도 앞에 바다의 깊이가 12m, 13m, 11m 평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항만 지역의 수심 중에 가장 깊은 수심이에요.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다는 거죠?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배가 접안이 가능한 항만일수록 당연히 물류 비용은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적어지는 항만에 당연히 물류회사들은 물류를 위한 배를 접안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물류 기지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톤수는 2000TU, 5000TU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정도 바다 깊이라면 2만 TU급 굉장히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접안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의 경협을 위한 철도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면 훨씬 더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물류 기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물류 기지로 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부산, 광양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물류 기반이거든요. 그럼 물류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차라리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수심이 깊다는 거는 정말 큰 자산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는 다른 지역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라는 데가 원래 바다였던 데이기 때문에 육지였던 항구가 아니라서 그렇죠. 수심이 깊다.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이점을 살리는 것을 하자.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희망만을 가지고 한껏 부풀린 공항보다는 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다. 항만이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군산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군산공항은 미군 기지공항이고, 지금 군산공항 주변 소음 피해에 관한 얘기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나와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거기 엄청나게 비행기가 뜹니다. 그 전투기들이 엄청나게 뜨는데, 그 인근에 또다시 무언가 공항을 짓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항공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배후 도시가 없어요. 정말로. 새만금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당장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20년, 30년 후를 위해서라도 지금 무언가를 투자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에 관해서는 솔직히 정부도 20년, 30년 안에 다 지어질 거라고 확신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식의 방식으로 돈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항만이나 이런 것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쪽으로 끌어오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만금을 처음부터 다시 아니,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새만금은 사실 그래요. 새만금을 만들고 새만금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실 새만금을 백지화하는 비용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지화하면 뭐가 남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바다라는 게 생각보다 복원력이 빠른가 봐요. 우리가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 됐을 때 뭐 향후 100년 동안도 회복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회복이 다 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다의 회복력을 가진다고 하면 이쪽에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이 정도의 큰 갯벌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천혜의 자원을 뭐 관광이 됐든 뭐 레저가 됐든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굳이 그걸 원상 회복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서 더 돈을 들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타당한 부분에 집중하자 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뭐 면밀하게 하고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아이디어로는 전 항만. 항만이 좋을 것 같다. 아 정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양 그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요.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해상물류가 우리나라 아마 전체 물류 9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국제 물류에서. 해상물류가 들어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 거를 뺏어오지 않겠냐라는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섬 같았단 말이죠. 섬 같았는데 이게 이제 뭐 경협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이러면 뭐 철도 물류도 활성화되겠지만 반대로 우리 것이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 몽골 이런 쪽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 반도는 또 하나의 반도 자체가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점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 네, 이제 마무리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새만금 자체는 이제 항만으로 쓰는 것도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새만금 공항은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현재 새만금 공항은 솔직히 냉정하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전라북도는 특히 추진하는 걸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 뭐하라 항만, 항공을 위한 공항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그것이 뭐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던 인천, 뭐 부산 사례에서도 대단해 보이죠. 근데 현재 인천은 아시안 게임 하고 나서 여전히 아직까지 청산도 못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인천이 시달렸죠. 물론 공항이라는 것은 국가 기반 시설이니까 그 비용을 전라북도가 직접 다 부담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고스란히 전라북도가 껴안아야 되거든요. 실패할 게 두려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식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공을 만들기 전에 배후 도시인 전라북도 자체를 키우는 데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사. 네. 참소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살롱 이런 거 없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